아이고야.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아까 스테이플러를 찍었는데 하필 고장난 걸로 찍어가지고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새로 뽑자니 지금 프린트가 한 대는 고장나 있어요. 아침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는 또 안 잡히고 아침 밥을 먹었어요. 원래 그래서 뭘 준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저기 자료랑 과제 내주면서 의문을 내가 이번 주에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는요.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풀면 됩니다. 나오는 것들은. 근데 이제 풀다 보면은 그 문제들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치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선뜻 이렇게 답이 안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여러분들 풀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의문은 그렇게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의문 내줬던 거 일주일, 그 다음에 오늘 단어 내줬던 거 일주일 하고 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문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될 겁니다. 여기 지문형 문제가 좀 많이 없어서 지문형 문제 좀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다 보고 하고 나면은 시험 기간이 끝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좀 다 넘어가고요. 자, 68번 봅시다. 68페이지. 68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5번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읽어봐. 물어보는 게 뭐죠? 품사 중에서도 지금 E에 표시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는 관용사, 하나는 대명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험과 대명사, 이제 체험과 관용사를 구별하는 거죠. 체험과 관용사를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체험과 관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뒤에 조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렇죠? 근데 이 보다라고 할 때 보다가 사실은 격조사는 아닙니다. 보조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조사는 뭐 체온이 아니라 다른 품사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딱 붙을 수 없는 게 관용사에는 조사가 결합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명사랑 관용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랑도 물어봅니까? 수사랑 관용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지시대명사고 이건 수관용사야. 둘 다 생긴 형태가 똑같죠? 심지어 수사는 왜 우리가 양수사, 서수사라고 해서 이제 양을 나타내는 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는데 똑같이 수관형사도 그렇게 순서 나타내는 거, 양 나타내는 거 둘 다 있어. 자, 그래서 생긴 형태만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뒤에 뭘 붙인다?
조사를 붙인다. 그리고 관형사 뒤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 꾸밈받고 있는 체온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이제 품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문장 길게 주고 얘네 끊어가지고 안에 품사 몇 개 있는지 세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좀 많이 하다 보면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구분해야 되는 건 조사, 개만 구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 개수 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품사 통용이죠. 자, 그래서 이 품사가 어떤 문장에서는 이런 품사로 쓰이고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저런 품사로 쓰이고 그래서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품사 통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용어이죠, 용어. 자, 그래서 용어의 활용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물어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틀릴 수 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딱히 뭐 이렇게 틀릴 만한 컨텐츠는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10번 문제 봅시다. 이 페이지. 자, 다음 중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그냥 구분으로 바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 동사랑 형용사 구분을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뭘로 주로 하라고 했습니까? 자, 현재 시제에서만 말하면죠. 는, 니은. 근데 현재 시제 선언할 어휘뿐만 아니라 그 관용사용어미 는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는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뒤부터는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나 시험에서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명령형 어미랑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 마찬가지로 형용사 쓸 수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진행상도 쓸 수 없습니다. 자, 끊고 우리가 조금 예외적인 걸 생각해 보자면 지난번에 이건 아마 예시 들어줬던 것 같아요. 방때 담다. 담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채영아 뭐야? 형용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다는 담는다라고 할 때 담는다는 그래도 좀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문장상으로 아닌가? 담는다? 좀 이상하네요. 자, 우리가 담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누가 누구랑 닮았어. 지금 내가 보기에 닮았어. 지금 방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담다는 내가 지금 보면서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슨 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요 현재를 나타내는데 닮았다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잘생기다. 뭐 못생기다도 마찬가지야. 그 존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잘생기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잘생긴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잘생겼다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형을 이제 과거형으로 씁니다. 얘네 다 동사입니다. 동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는 니은 붙였는데 말이 안 돼. 이상해. 어색해.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형용사에 해당하지만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단어 형성 방법 이거 좀 봅시다. 12번, 13번 사이에 필기 좀 해볼까요? 옆에 칸 좀 다 써야겠다. 옆에 것까지 쓸까? 잠깐만. 옆에 것까지 써가지고 한번 봐야 되네요. 자, 우리가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요. 의 형성 방법. 혹시 학교에서 단어 파트 나왔어?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 진도를 단어 나갔어? 그러면 단어를 뭐 어디까지 했는데 개념? 어디까지 했어? 제일 최근에 했던 수업 내용은 뭐야? 개념을 했어? 아니면 문제 풀이만 했어? 개념 뭐 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된 거야? 그 학교를 안 다니세요 혹시? 뭐라고요? 뭐라는지 안 들려. 근데 기억이 안 나요만 들었어. 그 뒷말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진짜 다 기억이 안 나? 이거 집단 기억 상실 아니야? 일단 뭐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설명 뭐가 끝난지 모르겠고 설명만 그냥 배운 건 모르겠고 경험한 것만 기억하는 거네. 오케이. 심지어 그것도 틀구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자, 합성어 파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합성어 했어. 그러면 합성어 할 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얘기했지.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의미 관계 해가지고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그것도 다 했어? 아니 합성어에서 대등 합성어, 융합 합성어, 종속 합성어 그거 설명을 해봤어. 그거 안 하고 그냥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만 했어? 근데 그냥 내가 스크린 그럼 거기에 그 대등, 종속, 융합이 있었어? 문제는 있었어? 근데 그 문제는 학교에서 풀라고 내준 거지. 같이 풀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의미관계에 관련해서 대등이랑 종속이요. 평소에 생각 안 해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차이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등이라고 하는 건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났기 때문에 A 어근과 B 어근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 종속은 마찬가지로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났는데 A라는 어근은 뭘 하기 위해서냐면 B를 수식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크기를 B를 더 크게 그려야 돼. A가 종속적인 거야. 그러면 이 A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좀 옅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밭 이러면 그건 진짜 논 하나, 밭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마소도 말과 소를 말하는 거야. 그 우리 집에 마소 있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말 한 마리랑 소 한 마리가 있어야 돼. 그 이상 있어야 되거나. 그런데 종속합성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돌다리가 있어.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돌멩이 하나랑 다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돌로 만든 다리가 있어야 돼요. 얘네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 있어야 돼. 얘는 따로따로야. 맞죠? 자, 근데 돌다리,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 라고 하면은 사과 한 알이랑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합쳐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따로따로 그냥 하나하나씩을 다 그냥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대등에 해당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대등이랑 동속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고, 융합은 A라는 단어랑 B라는 단어가 만나면, 어근이 만나면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피땀, 춘추 뭐 이런 것들, 밤낮, 이거 여러분들 밤낮이 대등합성어가 아닙니다. 나는 밤낮 게임만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밤이랑 낮에만 하는 게 아니야. 밤이랑 낮에만 하면 그거는 밤낮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밤낮 게임만 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밤이랑 낮이 만났는데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융합입니다. 융합. 피땀, 뭐 당연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노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춘추는 봄춘자에다가 가을 추자거든. 근데 뜻은 뭐야? 나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융합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형성 방법에 따라서 에 따라서 나눈다면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나누죠. 이거 지금 전부 합성어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나눌 때 유형은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 4개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통사적이다라고 하려면은 어간의 관계, 그 다음에 수식할 수 없는 대상을 수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있어.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 없이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죠. 덮밥 이런 것들, 꺽쇠.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관형, 사형, 어미가 생략된 형태.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간 뒤에 원래 관형, 사형, 어미 있고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얘를 말을 바꾼다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어간 플러스 명사 형태는 관형, 사형, 어미가 생략된 형태. 다른 말로도 다 바꿀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보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차피 4개 유형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이 4개 중에 뭐에 해당하지?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 4개 말고 없어. 맞죠? 자, 그래서 그 말로 막 문장을 막 바꿔놓으면은 그냥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어간과 관련해서요. 어간 플러스 어간. 그러면 얘는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생략된 형태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까요? 연결 어미가 생략된 형태라고 하면 요거 하는 겁니다. 띠몰 나누는 것들. 큰일 났다. 나 아침에 뇌정지가 와가지고 예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자, 다음 세 번째 부사, 명사. 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사는 무슨 부사를 말하냐면 의태부사를 말합니다. 그냥 의태부사, 의성부사. 그러니까 의태어, 의성어. 보통 일반적으로 의태어, 의성어는 뭘 수식합니까? 용어를 수식해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 부사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 못하나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할 수는 있죠. 아주 제한적으로. 자,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슬비, 척척박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한자어의 의미 관계인데 뭐 한자어는 사실 잘 얘기하진 않죠. 그냥 뭐 예시로 2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등산, 독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말은 원래 서술어가 뒤에 와야 되는데 이거는 오를 등자에 산산자, 그 다음에 읽을 독자에다가 책 써자. 그래서 서술어가 먼저 와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좀 다른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통사적인 합성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감 플러스 명사인데 뭐 어감 플러스 명사가 아니더라도 관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 첫사랑 이런 것들. 얘는 관용사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맞죠? 그럼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감 플러스 어간인데 이거는 용언 2개가 합쳐진 형태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돌아들다, 돌다 들다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아라고 해서 연결어이 들어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어간 어미거든. 얘는 뭐야? 어간 어간이거든.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이고 얘는 통사적일 거야. 자, 그래서 요 그냥 반대관계나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해 놓으면은 좀 괜찮을 겁니다. 자, 다음 위에는 이제 합성어랑 파생어죠. 파생어 관련해서 (12번) 한번 풀어볼래? 쓱 스캔하면 보일 것 같은데. 정답 몇 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읽잖아. 글을 읽으면 이거는 뭐 비문학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의도를 봐야 돼요. 의도를 보려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수부터 봐야 돼. 가장 크게 뭐부터 보고 있는지. 단어의 형성 방법과 관련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단어의 형성 방법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뭔데? 합성어, 파생어야. 또는 단위어. 맞죠? 쭉 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얘네 5개 전부 파생어입니다. 이해돼요? 5개 전부 파생어야.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파생어를 물어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4개는 파생어죠. 하나는 뭡니까? 합성어야. 자, 그러면 지금 바느질, 셀, 파랑, 덧 붙이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덧도 있고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음까지 해서 얘는 다 파생어야. 얘는 뭔데? 합성어야. 헌이 뭔데요? 관형사고. 자, 정답 1번이죠. 자,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른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종류는 되게 많아. 얘가 전부 다 합성어일 수도 있고 전부 다 파생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전부 다 합성어야. 전부 다 합성어면 그 안에서 또 뭘 물어보겠어? 합성어의 유형 물어보겠지. 전부 다 파생어야. 그럼 또 뭘 물어볼까요? 파생어의 유형 물어보겠지. 파생어의 유형은 뭐 있는데요? 접두사, 접미사 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파생어에서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가 품사가 변했냐 안 변했냐. 자, 접미사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제랑 상관없어. 얘 품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반을 불렀어. 질이잖아. 맞죠? 얘 품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원래 붓다잖아. 얘는 붓다에서 나온 거야. 맞죠? 원래 붓다야. 붙이는 것도 동사, 붓다도 동사야. 맞죠? 안 변했어. 울음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지금 명사 파생정비사가 붙어서 동사였던 게 명사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품사가 바뀐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띡 나오면 보고 뭐 해야 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지. 의도. 그렇죠? 자, 그다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파생어의 형태와 관련해가지고 얘는 지금 접두사부터 있죠. 접미사부터 있죠. 전미사부터 있죠. 얘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 접두사, 전미사 둘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볼 수 있어요. 덧붙이자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덧보면서 그냥 이거 접두사 있네. 접두파생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얘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 이런 형태도 보통 많이 나와요. 자, 다음 13번 새롭다. 이거 뭔가요? 단어의 종류가 뭐야? 새롭다. 자, 우리가 전미사의 유일한 역할, 우리말에서 이제 품사를 바꿔주는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미사가 붙지 않았는데 얘를 품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반대로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얘가 품사가 바뀌는 걸 보고 얘가 전미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롭다 빼고 새라는 말을 써놨어. 그 새롭다가 뭐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새거 같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롭다를 빼고 새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 이 단어 뜻 안에 좀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어요. 얘도 그냥 새라는 말을 해도 그냥 뉴잖아. 뉴. 맞죠? 근데 이거 뭐야? 뉴스럽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새롭다의 새는 어근이야 아니야? 이게 어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새라고 하는 원래 관형사죠. 플러스 롭다를 붙였어. 품사가 어떻게 됐어? 형용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결론 뭔데? 품사를 바꿔줬습니다. 전사. 비슷한 예시들로 공부하다, 공부시키다, 공부되다 같은 이유로 전부 전미사가 되겠죠. 용언이 만들어주는 그 전미사, 그러니까 용언 파생 전미사를 생각을 해보면 형용사 파생 전미사, 동사 파생 전미사, 얘네들 전부 동사 파생 전미사, 형용사 파생 전미사죠. 자, 그래서 형용사 파생 전미사 중에 답다라는 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남자답다, 뭐 이렇게 해도 남자라고 하는 명사에 답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형용사가 됐죠. 자, 근데 얘가요, 뭐 아름답다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름이라는 말을 따로 떼서 쓰나요? 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 보면 약간 뷰티풀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아름이라는 말을 따로 떼도 그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럼 얘 어근이야? 무조건 어근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뒤에 정미사가 붙어 있어. 앞에 무조건 뭐여야 돼? 어근이어야만 돼. 어근이 없는 단어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답다가 접사라는 건 알잖아. 왜 그런데? 아름 말고 다른 거 넣어보면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정미사야. 어근입니다. 어근은 어근인데 특수한 어근이야. 왜 특수한 어근이냐? 특정한 접사와만 결합하는 어근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만 생각하면은 그게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4번에 요거 여러분들 접두사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군말의 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덧붙음. 쓸데없는. 이런 의미가 있죠. 야, 군말하지 마 라고 하면 야, 말 더 이상 하지 마 이 말이죠. 덧붙음만 하지 마. 토달지 마. 비슷한 군이 붙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군것질 이런 것들. 군것질은요 좀 웃긴 단어야. 그러니까 군것질은 앞에 군이라고 하는 일단 그 접두사 붙어 있어요. 근데 겉질이라고 하면 질도 정비사야. 맞죠? 근데 겉은 뭐야? 그냥 의존명사야. 그럼 의존명사 어근이에요? 어근이야. 그럼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왜 그런데? 그냥 명사라서요. 우리 형태소 구분 조금만 해볼까요?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 있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있죠. 자, 실질이랑 형식 나누는데 단어 보고 얘가 뜻이 있나 없나 이거 고민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실질 형태소인데 뜻 없는 거 많아요.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뭐 있는데 용언의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조사. 이외에는 전부 실질 형태소야. 전부 실질 형태소. 아까 군것질하면서 것이 의존명사라고 했잖아. 얘가 본투비 뭔데? 명사예요, 명사. 알겠죠? 명사는 필연적으로 자립이자 실질이야. 그리고 어근이에요. 뜻이 없어도 어근이야, 명사는. 자, 그래서 의존에는 뭐 있어?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있죠.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뭔데? 자립이거든. 그래서 의존 명사는 자립이자 실질이 되는 거야. 왜? 여기 밑에 해당하면서요. 그래서 맨날 이거만 얘기하는 거야. 얘네 외우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돌아가서 군것질이라고 하는 거. 군은 접두사, 것은 의존 명사인데 어근, 그 다음에 질도 전미사.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송미인곡에 그거 기억납니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군 뜻도 여기 있는 군이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8번 봅시다. 자, 18번은 이제 우리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죠. 불규칙 활용.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 적을게요. 자, 불규칙 활용. 이게 불규칙 활용의 예시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불규칙 활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언의 기본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얘가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묻다야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얘기. 자, 불규칙 활용을 기본적으로 뭘 붙여보면 되냐면 어미 아어를 붙여보면 되거든요. 아어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 그게 물어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묻다가 물어가 됐어. 뭐가 바뀌었는데? 디귿이 바뀌었잖아. 디귿 불규칙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바뀐 애가 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형에서. 근데 이제 불규칙 활용에서 우리가 어간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이 있죠. 자, 어간 불규칙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우호 불규칙, 그 다음에 뭐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시옷 불규칙 보면 다 알아. 보면 다 아는 건데 어간 불규칙은 유의해야 되는 거. 르 불규칙. 뭐랑 헷갈린다고? 어미 불규칙 중에 러 불규칙이랑 유의해야 돼. 러 불규칙이랑 헷갈린다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 더 있죠. 여 불규칙. 이렇게가 끝이야. 그 다음에 어간어미. 어간어미 전부 색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르랑 러를 구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면 제일 좋을까요? 요겁니다. 르. 왜냐면 얘네 둘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둘 다 용언의 어간이 뭐로 끝나요? 르로 끝나는 게 문제야. 자, 그래서 둘 다 용언의 어간이 르로 끝나는데 어떤 애는 르가 바뀌고 어떤 애는 르가 살아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르다. 자, 그러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나누면 이 르까지가 어간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간 불규칙이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 르가 없어져야 돼. 어떻게 되는데? 일러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르 중에서 모음의에 해당하는 거였죠. 모음의에 해당하는 애가 리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의가 리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또 리을 활용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중세국어랑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러는 뭡니까? 똑같이 이르다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르 러가 되는 거죠. 이르다는 여러분들 뜻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얘네 다 불규칙이고. 일러는 뭐야? 시간이 이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르러는 뭔데? 아, 일러는 하나 더 있죠. 말하는 거. 그렇죠? 시간이 이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일러 같이 나라고 할 때 이르다도 있어요. 둘 다 르 불규칙이죠. 러는 뭔데? 도착하다의 의미죠. 그곳에 도달하다. 정상에 이르러서 라고 할 때 이르러.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러 불규칙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누르러는 뭔데? 그냥 노랗다 이 말이야. 푸르러는 뭔데? 파랗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러 불규칙 세 개밖에 없습니다. 푸르러. 이거 누르다 노랗다는 뜻입니다. 노랗다는 뜻. 푸시 아니야. 힘으로 누르다는 뜻 아니야. 힘으로 누르다는요, 요거에 나옵니다. 눌러잖아, 눌러. 아, 붙여보면 돼. 그 다음에 여 불규칙도 하나밖에 없죠. 어디에서 쓰는 거야? 하다에서 쓰는 거잖아. 형태소의 이 형태로. 그 다음에 어간어미 불규칙 전부 색깔 얘기하는 거. 하얗다. 그 다음에 뭐 까맣다, 빨갛다 이런 것들. 하얘, 빨개, 까매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는 다 규칙 저기 뭐냐 어감 불규칙이야. 어감 불규칙 종류 되게 많고요.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은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감 불규칙이야.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뭐 등등등등등. 자, 그 다음 19번으로 봅시다. 그러나를 보고 우리가 보통 무슨 부사라고 합니까? 접속 부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제발 모름지기 과연 얘네 세 개를 묶어놓고 무슨 부사라고 하는데? 양태부사라고 하죠. 자, 양태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전달하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얘네 둘 다 뭐에 해당하는데 문장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얘네 전부 뒤에 나오는 문장 수식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나서 결코 포기하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러나 사실 결코 때문에 또 있기도 한데 결코 빼봅시다. 그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라고 하면은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형의 서술어가 나와야 돼. 왜 그런데? 앞말이랑 반대돼야 되거든. 여기 이 부사가 얘 뭘 결정해요? 서술어를 결정해요. 서술어는 문장의 반인데 거의. 자, 그래서 얘가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결정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모름지기 과연 얘네들도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제한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문장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보여준다. 그렇죠? 자, 다음 유니어는 넘어가고요.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부. 정답 몇 번이에요, 지수야? 풀었니? 풀었어요? 몇 번이요?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이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딱딱딱 뭔가 기계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와 있잖아. 각각의 형태소라네.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대문구에서 얘도 형식이자 의존이고요. 얘도 형식이자 의존이거든. 근데 생긴 형태가 달라.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접사,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간이자 동시에 얘는 또 어근이 되겠죠. 그래서 오감이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간이자 어근이, 어근, 어근.
또는 어간 해도 되고요. 엄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높이는 할 때 이 지금 사동정비사죠. 사동정비사.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어간 어미 어간 어미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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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에서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되겠죠.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뭐야?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 자, 본문장 빼. 학교에서 혹시 동음, 유의어, 다의어, 그 다음에 반의관계, 유의관계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럼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1번 문제. 자, 품사통용이죠. 품사통용. 첫째, 일단 첫 번째 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 명사로 쓰이면 첫째라고 하면 그 집에 그냥 진짜 마치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품사통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얘네를 막 다른 품사랑 다른 단어들이랑 다 섞어가지고 그냥 선지에 다 넣어놓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품사통용을 좀 생각을 좀 해줍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예시 나와 있다, 그쵸? 자, 수술 환자를 다룰 때는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부사 뭔데? 수사여야 돼. 왜 그런데? 순서 나타내는 거잖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얘 저기 뭐야? 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뭔데요? 매월 첫째 주라고 되어 있잖아. 첫째가 주를 꾸며주고 있죠. 얘는 뭐야? 수관형사죠. 수관형사. 자, 그 다음에 김 선생님은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다. 가가 뭔데? 격조사야. 결론 얘는 체언이야. 그럼 뭐야? 명사죠, 명사. 뭐 물론 수사도 체언이지만 얘는 명사죠, 명사. 자, 그 다음에 품사통용에 예시들 몇 가지만 좀 더 찾아볼까요? 품사통용. 동사형 동사 품사통용 뭐 있을까요? 밝다. 빛이 밝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눈이 부시다.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날이 밝는다. 능이 붙었다. 그쵸? 동사입니다. 자, 명사 감탄사 통용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만세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감탄사겠죠. 만세를 외쳤다 라고 하면 명사가 되겠죠. 명사 부사 통용. 자, 명사 얘네들이 명사냐 아니냐는 전부 뭐 해보면 됩니까? 격조사 붙여보면 됩니다.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으니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이거 내일은 뭐 어제 오늘 내일 다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집에 간다 라고 하면 내일이 간다를 수식해 주죠.
접수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 집에 가는 날이야 라고 하면 이 내일은 지금 이라고 하는 격조사랑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명사에 나가죠. 자, 다음 요거 위에 거도 봅시다. 자, 미지칭, 부정칭, 제기대명사. 미지칭의 뜻이 뭡니까? 미지칭. 모르는 대상이죠. 미지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뜻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야? 가리키지 못함이라는 뜻이잖아. 지칭하지 못함, 가리키지 못함. 왜 가리키지 못하는데? 몰라서 가리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부정칭은 뭔데?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미지칭, 부정칭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나오면 싹 다 좀 잘 자주 풀어보세요. 이거 미지칭, 부정칭 생각보다 풀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단어가 똑같으니까 누구, 어디, 무엇 이런 거. 아무도 있고요, 아무.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뭐에 해당하는데요? 미지칭이야, 부정칭이야? 미지칭에 해당하죠. 모르는 거야, 누군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대상을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안 정한 거야. 정하지 않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부정칭에 해당하죠. 그럼 아무는 뭘까요? 생각해봐. 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생각해보세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 어떤 집단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걔는 부정이 아니지. 그럼 뭔데? 미지칭이에요. 부정이 아니면 미지칭이지. 어차피 무엇, 어디, 뭐 누구 이런 건 부정칭 아니면 미지칭으로만 쓰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아직 아무도 안 왔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아무가 혹시 집단이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하지 않은 거야. 이해돼요?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도 오지 않았다는 거야.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요, 지금 어떤 누군가를 정하거나 또는 누군가 어떤 집단의 어떤 그 범위를 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직 아무도 안 왔다라고 하면 얘는요, 지금 부정칭에 나옵니다. 어떤 대상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제기대명사 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단어 뭐였을까요? 저희, 당신. 왜 그런데? 얘가 뭐랑도 헷갈리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랑도 헷갈리기 때문이야.
저랑 저희는 인칭 대명사로 따지면 몇 인칭인데요? 1인칭이죠.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는 어떠합니다. 1인칭이잖아. 당신은 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2인칭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도 쓰지만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한 번 더 쓰이는 거 우리가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귀 대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저희 당신 넣어봤는데요. 그는 저 할 일만 했다 라고 하면 이 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제귀대명사는요 우리 그냥 부산 사투리 느낌으로 뭐 넣어보면 됩니까? 그냥 지 넣어보면 됩니다. 지. 우리 지 거다라고 할 때 지 있죠? 그 지가 저가 지금 지가 된 거거든. 저랑 지랑 똑같은 거야. 지가 저의 사투리야. 그는 지 할 일만 했다고. 맞죠? 일반 애들은 지들끼리만 논다고요. 할머니께서 지 손으로 직접 밥을 지으셨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당신, 저희, 저는 전부 제귀대명사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